안녕하세요, 리비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뉴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원래 메뉴 자체가 좀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라서 이번 메뉴를 만들 때는 요것을 간단하게 CSS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조금 보완하는 형태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고 접근성도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겁니다. 100%를 CSS로 뭐 메뉴를 구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로 돌아가서요. 이제 메뉴를 만들 텐데 요 헤더 안에 메뉴가 있겠죠. 유틸리티 아래에다가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대메뉴 li 이동하니까 링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좀 하위 메뉴까지 있는데 요 글씨를 전부 다 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를 다 긁어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하나씩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끝났고요. 네, 클래스를 줘서 스타일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GMB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사스를 만들기 위해서 서버부터 실행시켜야겠네요. 컴파일할 수 있는 사스를 컴파일할 수 있게 서버를 실행시키고요. 메뉴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index.sas에다가 내비게이션이 있죠. 이미 지난 시간에 만들었기 때문에 컨트롤 P에서 내비게이션 사스를 찾아서 이곳에서 메뉴를 또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통 메뉴로만 들어가게 될 거고요. 뭐 명확하게 더 하면 gmb.sas가 있는 게 좀 더 낫긴 합니다. 나중에 운영 측인 것까지 고려를 하면요. 자, 디자인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행으로 쭉 되어 있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줄이 쭉 커져 있는데 요건 좀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레이아웃을 전부 다 관통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 제외하고 우선 행 배치되고 밑으로 다 배치된다. 그것만 좀 포커스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행 배치되기 위해선 자식이 0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클래스 자체를 GMB보다는 UL에 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GMB에다가 바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게 되면 이게 다 행으로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글씨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자식의 li죠. li의 자식의 a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어느 정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크게.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래서 폰트 웨이트도 한 뭐 600 정도 줘서 살짝 굵게 해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마다 공통된 여백이 있는 것 같아요. 양쪽에 공통된 여백과 갭이 혼용됐는데 갭을 주게 되면 이 마우스를 이쪽 올렸을 때 이 틈이 있어서 얘들이 갑자기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메뉴를 만들 때는 이 중간에 갭이 있는 게 아니라 패딩으로 다 꽉꽉 채워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 LI에다가 패딩을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REM에 2REM 그래서 적당히 넓혀주겠습니다. 일단 3REM 해주고 한 4REM 좀 이렇게 넓게 해주고 나서 두 번째 깊이 있는 걸 할 텐데요. 여기는 뭐 자식에 또 UL로 잡아서 포지션이 들어가겠죠. 뚫고 나가야 되니까 밑에는 컨텐츠에 앱솔루트에 A 요소를 폰트 사이즈를 좀 더 뭐 1REM 정도로 1.4REM 정도로 키워서 해주고요. 가운데 정렬로 갔죠. 디테일함은 좀 없더라도 웬만한 거 정렬 좀 하겠습니다. 이제 가로 크기 같은 경우는 LI의 크기만큼 맞춰야 되기 때문에 LI가 렐러티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렐러티브 기준으로 앱솔루트로 가는데 크기를 키우겠다고 했으니까 위로부터는 잘 모르지만 위로 완전 붙게 해주고 위에서 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만큼 이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현재 이 LI 크기가 80이거든요. 8REM 정도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8REM 떨어져서 요 영역과 요 UL 영역, LI와 UL 영역이 괜찮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마우스를 올리면 UL이 같이 붙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 라인이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마우스를 벗어나도록 얘들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폰트 정렬됐고 여기서 텍스트라인 센터를 통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어느 정도 약간의 줄 간격을 통해서 떨어뜨려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폰트가 좀 작으니까 이 정도로 키워주고 마우스 올렸을 때 좀 진한 감이 있었거든요. 네, 회색에서 진하게 갔으니까 컬러 같은 경우는 임의로 해서 뭐 A 정도로 줘서 올리면 이제 호버를 하면 컬러가 이제 검정색이 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마우스 올렸을 때는 밑줄 생기면서 밑으로 내리면 얘도 밑줄이 생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좀 다르죠? 그리고 요 전체적으로 마우스 올렸을 때 전체가 검해지거든요. 밑줄 생기고 우선 밑줄부터 한번 해볼까요? 밑줄이 A 요소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밑줄 같은 경우에는 뭐 보도를 그리게 되면 높이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도로 A에다 그리는 게 아니라 A에다가 제 배경을 줍니다. 배경. 근데 지금은 선이 A에 주기보다 여기도 클릭 영역이거든요. 클릭 영역이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요것을 포함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LI의 패딩보다는 A의 패딩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걸 디스플레이 블록을 하고 이렇게 되면 겉모습은 같지만 범위가 다르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범위를 넣고 요 안에 요 텍스트 크기만큼의 밑에 밑줄을 주려면 A가 너무 크다 보니까 A의 각각의 요런 대메뉴의 A의 각각의 안에 요소를 넣어주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좀 선택을 해서 각각의 스팬을 좀 감싸서 선을 글씨 크기만큼 좀 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팬을 줘서 뭐 겉보기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버했을 때 A에 만약에 호버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선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준 다음에 호버했을 때 늘어나게 해줄 거예요. 지금 애니메이션 어쩌면 애니메이션 좀 넣어보겠습니다. 그라디언트를 줄 거고요.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블랙으로 검정색에서 검정색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다 검은색으로 차겠죠. 리핏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인식하죠. 리니어 그라디언트는 저는 반복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버텀 센터로 가야 되거든요. 버텀 센터로 가서 X축은 센터, Y축은 버텀으로 가서 그리고 좌표가 들어가 있으면 사이즈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이즈를 줬을 때 이미지를 압축하는 거죠. 100%의 선의 굵기만큼 그래서 0.5rem 정도 주게 되면 이렇게 선이 쫙 커집니다. 근데 이거를 A에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펜에다 줘야죠. 글씨 크기만큼 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스펜 자체가 위아래 여백이 있어야지 이 선이 밑에 쭉 달 것 같아요. 그래서 패딩 자체를 패딩 인라인으로만 주고요. 얘도 패딩 블럭으로만 줘서 요 4rem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럼 글씨 가운데로 올리면 어떡하냐? 온라인 컨텐트 센터로 하게 되면 글씨 가운데가 오게 되는데 안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인라인 요소라서 그래요. 그래서 블록 요소로 바꿔줍니다. A 안에 스팬이 있고 스팬 안에 선이 들어간 게 보이죠?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선을 그렸습니다. 왜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그렸냐? 보도 자체가 높이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애니메이션 주려고요. 근데 처음에는 가로가 0%겠죠?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면 A에 현재 마우스 올렸는데 그러면 안에 있는 스팬의 배경의 사이즈가 100%의 0.5rm으로 유지시키게 되면 선이 그려지는데 이거를 트랜지션을 걸어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이 그려진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걸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으로 주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애니메이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저는 전체 크기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 Z축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크기를 다시 가늠을 해보면 100rm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0rm으로 좀 늘려서 요 바로 밑에 붙게 해주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는 마우스 올렸을 때 여기와도 얘네들이 이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밑에 있어도 요 색이 밑줄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럼 대상이 달라야 된다. 호버의 대상이 호버가 A의 호버가 아니라 LI의 호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호버를 한 단계 밑으로 빼서 호버가 됐을 때 다시 바꿔보면 이쪽에 호버 되더라도
위에 밑줄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LI 구조를 보시면 압니다. 이 LI에 호버했으면 현재는 크기가 뭐 100픽셀밖에 안 되지만 사실 UI를 품고 있잖아요. UL을 품고 있기 때문에 LI 크기에 호버했을 때 LI 호버의 대상은 이 자손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마우스 올려도 LI가 반응을 하죠. LI에 호버했을 때 스팬이 반응을 한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 접근할 때도 봐야죠. 키보드 접근을 하면 여기에도 포커스가 되면 색도 변해야 되고 위에도 변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선 색 변하는 것부터 해볼까요? 밑에 A에 호버를 했을 때와 포커스가 됐을 때 두 가지 단계를 주게 되면 포커스가 되면 이렇게 색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밑줄이 안 생기죠. 그러면 자식이 요 LI 기준으로 자손이 포커스가 됐을 때 밑줄이 생기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관찰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 관찰이 사실 과거에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썼는데 이젠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헤즈 선택자로 갈 수 있는데 헤즈 선택자는 모든 브라우저에 다 최신 브라우저 모두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올드 브라우저는 한번 화장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캐나이 요조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LI의 기준으로 호버를 했다면 LI의 기준으로 헤즈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헤즈를 하는데 이 헤즈가 자손을 관찰하게 되거든요. 이게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LI가 자손 중에 여기 안에 자손 중에 A가 포커스 된다면 나는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그 안에 있는 스팬 요소가 이 코드를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 태핑을 하면 넘어가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Shift 탭 하더라도 잘 접근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우스 이벤트도 가능하고 그리고 키보드 이벤트도 가능하다. 이렇게 메뉴를 좀 짜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숨긴 다음에 얘네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숨기는 건 처음에 디스플레이 넌이 된다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디스플레이 넌 블록에 대한 현재 보면 슬라이드 다운이 지금 어설프게 되고 있는데 이 슬라이드 다운을 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슬라이드 다운을 하기 위해서 그리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드를 만들면 부모자식이고 LI가 아니라 UL이 슬라이드 다운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한 개만 우선 만들어 볼까요? 우선 전부 다 바꿔줘야 됩니다. div에다가 deps라는 클래스를 줘서 이렇게 뭉쳐줘야 됩니다. 요거는 CSS 한계상 어쩔 수 없이 div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크립트로 짜야 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번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CSS로 최대한 짜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전부 다 스크립트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현재 변화는 뭐 있겠죠? 왜냐하면 이 자식이 UL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자식 UL이 아니라 deps라는 거죠. deps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deps가 앱솔루트를 가지고 인셋을 가지고 있지만 UL이 접힌 펼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deps 자체를 디스플레이 그리드화 시킬 거고요. 오버플로우 히든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리드 템플릿 로스를 0FR로 할 거예요. 이 오버플로우 히든을 여기에 주면 안 되고요. UL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네, 제가 잠깐 실수를 했네요. 미리 보게 되면 이제 deps가 사라졌죠, 갑자기. 그래서 결국 0FR은 프레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크기가 없다. 근데 대신에 UL 쪼그라드는데 UL 크기도 같이 쪼그라들어야 돼서 UL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줍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그리드 템플릿 로스가 1FR이 되면 되거든요. 1FR은 아닌 내용만큼 커지는 거기 때문에 영역을 다 차지하는 거죠. 자, 그럼 그 대상의 호버가 어디 있느냐? 현재 이 LI죠. LI의 호버가 되면 그 개인이 떨어지는 걸 하려면 LI 호버했을 때 그 개인이 하나 떨어지면 LI 호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상마당은 뭘 호버하던 간에 다 떨어져야 돼요. 전부 다. 그럼 대상이 호버가 각각 LI의 호버가 아니라 좀 더 깊이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LI의 호버하는 게 아니라 UL의 호버해야죠. UL의 호버를 하면 LI 안에 있는 UL의 deps가 다 떨어진다. UL이 호버하면 deps가 다 떨어진다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대상이 달라집니다. UL 자체는 GMB예요. 그럼 GMB에 호버를 시켜볼게요. 여기에서 이 deps도 한 단계 좀 빼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자를 한 단계 더 빼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호버를 하면 그 안에 있는 deps가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그 deps 제어는 요 로스
템플릿 로스를 1F8로 두면 된다는 것이죠. 자, 애니메이션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을 템플릿 로스로만 줄게요. 0.5초 정도 애니메이션 진행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내려오는 슬라이드 다운이 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태핑을 한번 해볼까요? 태핑을 하게 되면 탭을 했어요. 탭하면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핑 우리가 안 넣었거든요. 호버했을 때만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관찰을 해야 됩니다. GMB가 해즈로 관찰을 한번 해줘야 돼요. 자손들을 관찰을 하겠다. 관찰하는데 어느 걸 관찰할 거냐? 뎁스의 A에 포커스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뎁스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 되죠. 요 해즈 안은 이 GMB 선택자의 기준으로 자손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가 되면 이렇게 될 수 있게. 아니면 아예 A 포커스가 되면 전부 다 A잖아요. 모든 자손의 A가 포커스 되면 포커스 되자마자 밑에가 펼쳐지는 거죠. 얘를 클릭하지 않아도 바로 펼쳐지는 것처럼 포커스 되자마자 펼쳐지게 하겠다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강제 포커스 됐죠? 했어. 다시 포커스 됐어요. 계속 유지가 되죠. 디자인 스퀘어 가볼까요? 디자인 스퀘어도 포커스 되니까 다 펼쳐져 있죠. 그래서 포커스만 되면 나타나는 거죠. Shift 탭에서 다시 들어오면 백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접근성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다시 Shift 탭 갔어요. 탭 한번 눌러볼게요. 다 풀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뉴 구현을 하면 정말 심플하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선이 쫙 거져야 돼요. 이제 선 거지는 것은 요 GMB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요 GMB는 크기가 요만해요. 이게 보라색 영역 제외입니다. 플렉스 때문에 여기 나머지 갭이 붙은 거고, 내비 요소를 치더라도 선이 중간에 잘립니다. 우리가 원래 선을 주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쭉 선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내비 요소가 아닌 무언 다른가에서 이 선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이 UL의 높이만큼 이 바닥에 전체적으로 흰색이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CSS로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디테일한 작업 한두 개 정도는 자바스크립트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까지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기준이 뭐냐? 헤더 기준으로 가면 되죠. 헤더 기준으로 마우스 올릴 때마다 밑으로 div를 뿌려줄 거예요. div는 별거 역할이 없습니다. 단순해요. 뭐 슬라이드 다운 되듯이 내려오는데 선이 그어져 있는 빈 div 아니면 돼요. 그럼 굳이 이 밑에 있는 이 메뉴를 덮기 위해서 div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헤더에 애프터로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헤더라는 곳에 다시 가서 그려보는 게 아니라 GMB에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처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GMB는 GMB끼리. 그럼 여기서 헤더를 어쩔 수 없이 선택자를 잡아야 됩니다. GMB를 처리하려면. 그래서 여기에서 애프터를 그려주고요. 컨텐츠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요 전에 선택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헤더는 포지션 렐러티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애프터의 좌표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자, 포지션 앱솔루트 인셋을 통해서 오토에 00 해주면 되겠죠. 자,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크기인지. 렐러티브는 주면 안 되겠네요. 렐러티브 삭제를 하겠습니다. 렐러티브 주니까 전체 영역이 꼬였기 때문에 유틸리티 하면 되겠죠. 유틸리티 자체가 앱솔루트인데 렐러티브 기준이 돼버리니까 괴상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렐러티브를 주지 않고 바디 기준으로 갈게요. 기본적으로 바디 기준이죠. 그래서 바디 기준으로 요 헤더를 따라가게 될 때, 그러면 요 그리는 기준을 사실 CSS로 잡을 수가 있어요. 어느 특정 요소의 기준을 잡는다는 게 렐러티브가 아니라 앵커를 통해서 잡을 수 있지만, 현재 앵커라는 함수가 사실 호환성이 좀 떨어집니다. iOS에서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걸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업데이트 될 때까지. 네, 아직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앵커를 따로 쓸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마우스 올리면 여기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블록 요소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좀 다르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내비 요소 자체를 좀 인라인 블록 요소로 좀 만들던거나 얘를 UL을 인라인 블록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GMB에서 인라인 플렉스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과정은 똑같지만 여기는 호버된 게 아니죠. 블록 요소 자체가 가로가 100%니까요. 이쪽만 가도 볼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요 선을 처리를 하는데 애프터다
가로는 100%고 밑으로 붙는데 그 밑에 기준이 F터 밑으로 붙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이 바닥에 붙은 거거든요. 현재 이 바디의 바닥에 붙은 거기 때문에 기준이 탑으로부터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면 사실은 요 헤더가 좀 낮긴 한데, 자, 헤더를 한번 기준을 잡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헤더를 그대로 두고 헤더 안에 하나 요소를 감싸겠습니다. 그러면 헤더가 렐러티브가 돼도 상관이 없거든요. 가로 100%라서 여기서 안에 하나 이 요소를 감싸는 이유가 요 감대 정렬을 위해서 그래요. 헤더가 현재 위드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자체를 전부 다 감싸서 처리를 해야겠다. 그리드도 그 감싼 곳에다 넣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탑으로부터 얘가 좌표를 가져가려면 또 요 크기를 계속 재야 되거든요. 그럼 되게 불필요한 스크립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div를 하나 감싸는 게 더 이득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헤더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div로 감싸서 헤더 랩이라고 했습니다. 랩 헤더 랩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이 헤더 랩에다가 헤더에 관련된 코드를 넣어줄게요. 그럼 헤더 사스를 열어주셔서 자손인 헤더 랩을 전부 다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헤더에다가 포지션 렐러티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전혀 서로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모습 보여주실 것 같고요. 미리 보더라도 크게 훼손되는 거 없지만 요 내비만 좀 문제되거든요.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마진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마진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역이. 그래서 요 마진을 헤더에 있는 마진을 지우고요. 마진 인라인으로 바꾸고 오토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패딩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패딩 탑을 10rm으로. 그러면 영역에 포함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본론 들어와서 이 애프터를 정의하게 되면 이 애프터가 여기서 그려진다는 거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애프터를 강제로 그려보겠습니다. 애프터의 높이를 어느 정도 줄게요. 우선 높이를 변수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수로 받는데 변수는 하이트라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값을 테스트를 위해서 요 UL의 가장 긴 값을 받아볼게요. UL의 가장 긴 값이 32 크기 하나에 32 크기거든요. 32 크기가 6개니까 32 크기가 6개 190이네요. 넉넉하게 200이라고 주겠습니다. 200이니까 20rm을 높이로 2mm로 줄게요. 그리고 잘 보이기 위해서 배경색을 좀 적당한 색깔로 줘서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제 애프터에는 여기 있고요. 지금 배경 컬러가 백그라운드 컬러 실버. 네, 스펠링이 틀렸었네요. 저 위에 덮었죠. 왜냐면 버텀 0이니까. 네, 버텀 0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그려져야 되니까 이 높이는 높이되고 좌표도 마이너스로 그려거든요. 마이너스 R 20 REM 넣어주게 되면 높이만큼 밑으로 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같이 매칭이 마이너스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값, 얘는 플러스 값. 음수, 양수를 각각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변수를 똑같이 받는데 컬크 함수로 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화가 되겠죠. 그럼 여기 값만 나중에 셀 프로퍼티로 받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밑에는 왜 안 보이냐? Z축의 이슈겠죠? Z축은 얘가 애프터를 좀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주면 되겠죠. Z 인덱스 마이너스 1 줘서 밑으로 좀 빠지게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흐릿하게 보이는데 좀 더 톤 다운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더 톤 다운을 해서 이렇게 더 다운 해볼까요? F요. 이 정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이제 딱 맞죠? 여기 애프터 위에다가 선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더를 탑 픽셀 솔리드 적당한 색으로 주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자, 회색으로 좀 더 줄까요? 666?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을 주면 딱 맞죠? 자,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마우스 올릴 때만 얘가 나와야 되고, 문제는 요 마이너스 Z 인덱스 마이너스 1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메인 쪽에다가 메인 요소에다 한번 테스트로 제목을 좀 넣어서 텍스트도 좀 넣어가지고 더미 텍스트 넣어서 좀 볼게요. 그래서 넣게 되면 얘가 글씨가 위로 뚫고 나오죠.
좀 잘 안 보이니까 임의로 넣어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30픽셀 다 뚫고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이어서 그렇죠. 그러면 아이솔레이션을 써야죠. z인덱스 1이 포함되지 바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을 여기다 포지션 아이솔레이션 그래서 아이솔레이트로 하게 되면 z인덱스 자체가 헤더에서 갇혀지게 돼요. 마이너스 1이. 그래서 밑에까지 볼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자, 처음에는 안 보여야 되니까 우선 요거는 나중에 삭제할 거고요. 조건이 있죠. 저게 이 애프터가 언제 열리느냐. 헤더에서 감지를 해야 돼요. 어디에? 내비에 호버됐을 때 얘가 이젠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0이었다가 호버나 포커스가 됐을 때 이 높이만큼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더에서 관찰을 해야겠죠. 그 관찰하는 게 해즈입니다. 관찰하는데 누굴 관찰할 거냐? GMB를 관찰할 거라는 거죠. A에 호버를 했을 때 누가 어떻게 된다? 애프터가 바로 붙은 애프터가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복잡하니까 여기에서 바로 애프터를 써서 이렇게 작성해 주겠습니다. 애프터가 어떻게 되냐면 0에서 원하는 값까지 온다는 거죠. 20으로. 그럼 얘는 초기에는 0 값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얘는 위치는 계속 갖다 지니까 그대로 두고 트랜지션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4초 정도 걸어서 보게 되면 마우스 올리면 내려가는데 해즈는 한 번만 써야죠. 네, 두 번이 아닙니다. 요소가 아니라 가상 선택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문제 좌표가 문제죠. 좌표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굉장히 괴상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처음에 0 값에서 2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 인셋도 변화를 같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셋은 0으로 갔다가 이 높이만큼 좌표를 바꿔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호버가 불안정하죠. 그 문제가 요 호버가 li 호버여야 돼요. a가 아니라 a로 하다 보니까 요 사이에 틈이 있거든요. 여기는 a가 아니에요. 그래서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틈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호버를 했을 때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물론 스타일링 때문에 a라고 했지만 호버했을 때는 보통 li 했다. 그래서 li에 호버했을 때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GMB는 UL이었기 때문에 GMB에 li에 호버했을 때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다 li 아니기 때문에 여기만 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포커스 됐을 때야죠. 포커스가 이제 되면 여기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요 내려오는 것도 포커스가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요거를 추가적으로 더 그어줍니다. 해즈인데 li가 아니라 이제는 a에 모든 a에 포커스가 되면 애프터가 작동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요거를 하나로 한번 합쳐볼게요. 쉼표를 통해서. 자, 그러면 호버했을 때도 되고요. 포커스를 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쉬프트 탭을 해서 넘어가면 안 나오고요. 탭하면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CSS로 다 구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되게 신기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스크립트 작업이 조금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 20rem의 마음에 걸리죠. 마우스를 올리면 떨어지는 이 범위가 요 크기의 범위예요. 문제는 요 20rem이 어디서 나왔느냐. 저는 그냥 강제로 얘를 곱했거든요. 그러지 말고 실제 이 UL의 크기를 구하면 되죠. UL의 크기 플러스 알파를 주면 돼요. 요 알파라는 건 요 밑에 여백이 디자인이 얼마나 나왔느냐. 그것만 주면 됩니다. 그럼 요 크기를 그때그때 넣어줘야겠죠. 변수를 전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스크립트로 좀 보겠습니다. 이제 밑에 이 본문 부분은 잘 보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이 보이는 부분도 해결을 좀 할 텐데 선이 나오는 이유가 보더를 줘서 그래요. 사실 높이가 0이면 선도 안 보여야 되는데 높이와 선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선을 줄인 게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주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듯이 그라디언트를 줄 건데요.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줄 거고요. to bottom 위에서 밑으로 가게 될 거고요. 처음에는 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666 선이 들어가죠. 그래서 샵 666을 1픽셀만 줄 겁니다. 1픽셀까지만 들어갈 수 있게 해서 플랫하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는 전부 다 같은 색이 들어가겠죠. 바로 요 F6 색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1픽셀에서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끝까지 가게 해주게 되면 그라디언트가 처음에는 선만 그려졌다가 똑같은 위치에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는데 같은 색이 계속 들어간다. 그래서 선 한 개의 면이 채워지는 것까지 해서 다 그라디언트로 그립니다. 그리고 얘를 선을 삭제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선은 안 보이죠? 올리면 선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배경은 그라디언트에 배경은 높이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그 높이 이슈, 요 이슈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갈 텐데요. 글로벌 자바스크립트로 갈 겁니다.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 자바스크립트 UI 관련된 걸 할 거고요. 임포트를 넣어서 사용을 할 텐데 gmb 관련된 거기도 UI 폴더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gmb.js 하고요. 함수명도 동일하게 주는 게 좋겠죠. 실행을 여기서 시켜주겠습니다. 컨트롤 클릭하셔서 해당 스크립트 생성되게 할 거고요. 우리가 이 enf를 통해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gmb라는 함수를 더 만듭니다. 파라미터 받을 거 없고요. 여기서 실행이 될 텐데 우리가 이걸 만들 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이 높이를 변수로 전달하겠다. 근데 이 높이의 기준이 뭐냐? 가장 높은 거.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높은지 어떻게 알아요? 메뉴가 계속 구성이 될 텐데 얘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얘가 더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부 다 쿼리 셀렉터 올로에서 이 UL에 있는 각각 높이를 다 이제 배열화 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택자부터 해주는 게 좋겠죠.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 올로 가셔야겠죠. 어디를 할 거냐? GMB에 있는 뎁스의 높이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자, 뎁스 어디에 있는 GMB에 있는 뎁스의 높이만 하면 된다. 이것을 뎁스스라고 하겠습니다. 복수 형태로. 한번 볼까요? 스펠링 틀렸는데 뎁스스. 자, 그러면 이거를 로고를 한번 찍어볼게요. 뎁스스가 뭔지 로고를 찍어서 살펴보게 되면 로드 리스트 유사 배열이 나옵니다. 유사 배열을 가지고 배열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화 시키기 위해서 array from을 쓰게 돼요. 쓰게 되면 얘가 배열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다시 배열로 된 걸 보이죠? 이 배열화 된 것을 맵으로 다시 조회해서 보겠습니다. 자, 맵에 있는 이 각각의 뎁스 하나하나를 얘기하죠. 뎁스 하나하나에서 다시 조회를 할 거예요. 이 뎁스에서, 즉 아이템으로 하겠습니다. 아이템에서 쿼리 셀렉터가 다시 일어난다. 쿼리 셀렉터 올로 일어날 거고요. 그 안에 li를 다시 조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랭스를 다시 배열로 빼면 되겠죠. 그럼 가장 많은 수가 나오겠죠. 이걸 리턴을 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이곳에 count lis라고 배열을 할게요. lis라고 하죠. lis라는 배열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log lis라고 하게 되면 자 54636이 나왔어요. 자 54636 그쵸? 총 개수가 나오죠. 여기서 가장 많은 개수를 찾는 거죠. 여기서 가장 많은 개수가 뭐냐? 그래서 가장 큰 값을 찾는 게 매스 메서드가 있죠. 매스 중에 max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lis를 스프레드 연사자를 통해서 넣게 되면 이게 배열이 쌓일 거고 그 중에 가장 큰 수를 리턴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const max length를 넣어주고 리턴을 받아서 이거 다시 한번 max length를 조회하게 되면 6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아이템 수는 6이다 라는 게 나오죠. 마우스를 올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몇 개가 가장 큰지를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개별의 한 개당 그 크기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개 크기만 조회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컨스트에서 하이트 기초적인 하이트 값만 받으면 되고요. 그 중에 셀렉터에서 딱 한 개만 받으면 되니까 이 뎁스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li의 크기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프셋 하이트 값만 하이트 값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하이트 값을 조회하게 되면 32라고 나오죠. 그러면 결국 맥스 랭스 곱하기 하이트 값을 곱해주면
전체적으로 가장 큰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마우스 올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디자이너가 얼마만큼 줬을까? 예를 들어 20을 줬다. 여백을 212가 되는 거죠. 이거를 어디에 넣느냐? 우리가 변수를 받기로 했죠. 내비게이션에서 하이트라는 변수를 받기로 했어요. 어디에서 받냐면 사실 변수를 주는 위치는 애프터는 어디나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 선택자에다가 예를 들어 헤더에다가 또는 GMB에다가 현재는 헤더가 적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프터에 변수를 받았기 때문에 헤더에다가 set property 한 다음에 여기다 변수 전달하면 자손들은 그 변수를 참조를 해서 지역 변수를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 GMB를 여기에서 작업할 때 헤더를 선택을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네요. const 헤더라는 것을 가지고 커리 셀렉터를 통해서 클래스 헤더를 선택을 하고요. 요 헤더 선택자에다가 스타일 set property라는 것을 주고요. 변수 하이트는 요 값을 주면 되겠죠. 요 결값을 주게 되면 이제 높이가 아예 처음부터 높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시 코드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상태를 보면 하이트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뒤에 단위가 당연히 붙어야겠죠. 픽셀 단위를 붙던 픽셀이 좋겠죠. REM화 하더라도 아니면 REM화 하면 나누기 10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const height rem 이라고 해주고요. 요 값을 넣는데 우리 1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 값을 픽셀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나누기 10을 해주고 height rem이 들어가지만 플러스 rem이 들어가게 해주면 좋겠죠. 아니면 템포럴 리터럴 방식을 통해서 해주는 게 좀 더 깔끔하겠죠. 템포럴 리터럴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RM을 붙이면 10분의 1의 REM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마우스를 올리면 그 크기만큼 좀 더 커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스크립트가 아니라 CSS, 사스에서 초기값을 삭제해 볼게요. 초기값은 없습니다. 초기값을 없고요. 그리고 변수 하이트를 다시 찾아서 두 개밖에 없네요. 여기에서 한번 정의를 하면 처음부터 높이가 들어가는 거 보이고 강제로 HTML을 늘려볼게요. 강제로 HTML을 더 늘려서 첫 번째 게 가장 많죠. 그래서 그 크기만큼 높이가 들어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건 임시 높이를 다시 복구를 해주겠습니다. 아예 값이 없거나 스크립트가 실행이 안 되면 요걸 가져가야 되니까 생각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었어요. 뎁스를 각각을 조회를 하고 그 뎁스를 맵으로 다시 한번 재배열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드 리스트가 아니라 진짜 배열화를 시켜서 어레이 프롬을 씁니다. 그리고 이 배열을 조회를 하죠. 배열을 조회하는데 각각의 아이템, 즉 이 뎁스 하나하나를 다시 조회해서 뎁스 안에 있는 li들을 다시 조회를 해요. li 개수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 쌓이는 걸 lis라는 변수에 담아주는데 이 lis는 배열이 되는 거죠. 맵은 배열을 다시 재구성해서 새로운 배열로 나오니까요. 그 배열을 스프레드 연산자를 통해서 max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을 구합니다. 가장 큰 값에 높이를 곱해주면 전체 높이가 나올 테고 이 20은 디자이너가 정한 높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컨피그를 통해서 미리 세팅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디자인 패딩부터 할까요? 패딩 버텀 값을 넣어주고 이거는 20이다 라고 해주고요. PB라고 해도 돼요. PB라고 해도 되고 패딩 버텀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나냐 REM이죠. REM 값을 10이라고 해주겠다. 그러면 REM 기준을 10이라고 해줍니다. 이것을 다시 구조분해 할당을 통해서 컨피그를 넣어주고요. 이곳에 뽑아낼 수 있는 거 각각 뽑아내주고 이 값을 통해서 재구성을 여기다 해주면 좋겠죠. 더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결과는 같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위에서 관리가 된다는 거 볼 수가 있고 좀 더 뭐 옵션 값을 받아서 이 선택자를 무조건 GMB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뎁스가 무조건 아닐 수도 있고 클래스 헤더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따로 옵션 값을 두어서 객체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 문제는 이게 GMB가 없는 화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따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여기서 유효성 검사를 하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로 해서 GMB를 탐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const GMB라고 칭하고요. 만약에 GMB가 부정 연산자를 통해서 GMB가 없으면 현재 기능은 실행되지 않는 걸로 작업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GMB 선택자를 이미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GMB에서 쿼리 select all을 통해서 depth를 조회를 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MB에서 헤더 depth li를 찾게 될 거고요. 또 GMB를 쓴 적은 없죠.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위에 선택자를 기준으로 밑에가 조회가 될 수 있도록. 자, 결과는 어차피 같습니다. 자, 메뉴가 좀 많이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근데 미리 짜두고 나머지 이런 UI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스크립트 파일이라든지 사스 파일 같은 거 있으시면 사실 금방 만듭니다. 디자인은 사실 거기거든요. 특히 메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패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구성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 강의, 오프라인 강의 들으시면 HTML, CSS, SAS, 자바스크립트까지 모두 다 얻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 일정은 공지사항 보시거나 구독 알람 해주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